유망한 업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2007년, 2011년, 14년, 18년, 그리고 현재 20년 5가지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의 기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007년에 1위는 삼성전자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위가 포스코였었어요. 당시 제철. 철이 정말 투자가 유망한 사업이기도 했었고 2006년 당시에 워렌 버핏이 포스코 지분 5%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포스코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뭐 조선, 자동차 이런 철을 주제로 하는 이제 제조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가 주가가 높던 시절이었던 거죠. 70만 원이 넘었었어요. 3위는 현대중공업입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당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배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오르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렇게 3위를 차지했었고 4위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워낙 자산이 튼튼하고 규모가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경기 방어주 뭐 또는 배당주 이런 매력이 또 있어서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었던 거고요. 5위와 6위에서 보다시피 은행주입니다. 은행이 5위와 6위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금융업이 매력적인 사업이었다는 건데요. 이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건설에서 또 돈을 빌려주는 은행업. 그리고 지금 여기 순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사들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은행, 증권, 그리고 건설. 트로이카 주들의 전성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은 이제 7위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LG 필립스 LCD라고 해서 LCD 사업이 뭐야 하라 했는데 8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당시 때 LG랑 필립스가 이제 거의 5대5로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LCD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했었는데 LCD가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었어요. LCD 모니터, LCD TV 이런 식으로 인기가 많던 시절에 돈을 좀 벌었었고 당연히 주가도 높았었습니다. 이제 9위는 SK에너지 정유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랬었고요. 10위는 이제 현대차 이렇게 있었고요. 2011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사이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는데 차화정 시대로 바뀝니다.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유럽발 리스크가 터졌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성장하던 시기 이런 게 맞물렸던 시기가 2011년이에요. 당연히 1위는 삼성전자, 2위가 현대차로 바뀝니다. 현대차가 갑자기 올라가요. 이때 주가가 2012년 기준으로 아마 28만 원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3만 5천 원 했던 주식이 27만 원, 28만 원, 8배가 넘어갔었죠. 그래서 현대차가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포스코가 잠깐 내려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았던 기업이 나타나죠. 현대모비스, 자동차 이제 부품 기업. 다시 현대모비스가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가 또 등장을 합니다.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와 관련된 업체인 모비스와 기아차가 올라가면서 5위 안에 자동차 회사만 3개가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죠. 그리고 이제 화학이 처음으로도 등장을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이 화학업체들은 생산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인근 국가에다 팔아요. 그럼 LG화학이 어디에다 팔았냐? 중국을 위주로 팔았었기 때문에 매출이 급상승하던 시절이었었고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슬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가 마지막 은행업으로서 남아있었고, 이제 한국전력이 많이 내려왔고, 10위권으로 삼성생명이 등장하죠. 2014년이 지나요. 이제 또 차화정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현대차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있었던 기아차는 사라졌고요. 현대모비스가 8위로 내려갑니다. 한국전력은 다시 또 올라왔었는데 이때가 마진이 좋았어요. 원자력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를 파는 마진이 좋으니까 배당도 좋아졌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올라가면서 또 많이 순위가 올라왔었습니다. 포스코는 또 한 단계 내려갔죠. 5위까지 내려갔고 이때 등장한 기업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등장했고요. 삼성 SDS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등장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IT 업체들이 이제 2014년부터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라 불렸던 SK텔레콤은 이제 10위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2018년이 지났어요. 이제 2015년에 이제 메르스가 있었고 유럽발 사태가 이제 거의 끝이 났고 그리고 중국 쇼크가 있는 바람에 2015년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던 시기고 2017년부터 트럼프가 취임하고 하면서 세계 경기가 2017년, 2018년에 정말 좋던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넘어갔었거든요. 뭐 그 당시 때 뭐 미국 지수들도 굉장히 좋았던 상태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던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삼성전자가 1위였었고 하이닉스가 드디어 2위까지 올라오고 새로운 등장이 시작됐죠. 바이오주의 대표격이라 불리는 셀트리온이 3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17년, 2018년 배당을 많이 주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 매력이 등장해서 4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현대차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5위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도 한 단계 내려와서 6위까지 내려왔고요. LG화학이 그리고 사라졌다가 2014년에 차화정이 이제 끝나면서 LG화학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해요. 2018년에. 그럼 뭐로 등장했냐? 화학업으로 등장했다기보다는 이제는 2차 전지 수혜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매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게 들어온 거죠. 새로운 업종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네이버가 다시 또 순위 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KB금융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랑 또 순위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9위로 들어왔었고, 이때 또 셀트리온이 들어오면서 새로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새로운 바이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위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2018년의 해는 뭐냐면 바이오가 등장을 한 해,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1위권, 2위권을 장악을 하기 시작한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0년 현재는 어떻게 됐나 또 궁금한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순위는 바뀌지 않았어요. 3위는 셀트리온이었다면은 이제 셀트리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바뀌어버리는 해였다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3위가 된 거고, 셀트리온은 5위가 됐습니다. 둘 다 주가는 다 상승했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4위까지 됐다는 거고, 이제 IT 업체들이 그래도 이제 또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봤더니 반도체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IT밖에 없다라는 거죠. 6위까지 봐도 그런 거고요. 이제 7위랑 9위를 보면은 LG화학이랑 삼성 SDI인데 2차 전지가 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SDI까지 등장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위권 중에서 2개가 2차 전지 주식들이 들어왔다는 거고, 카카오가 등장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어느 정도 순위가 치고 올라오면서 카카오도 매력을 부각이 됐고, 카카오도 이제 8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을 지켰던 예전에 한창 유명했던 제조업들이 거의 다 사라졌죠. 현대차가 이제 간신히 10위를 지키고 있고, 포스코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전력 같은 것도 사라졌고, SK텔레콤 사라졌고, 현대중공업도 내려갔고요. 이제 모비스나 기아차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옛날이요 하면서 뒤로 다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 1위부터 9위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업종들이 다 등장한 거죠. 반도체, IT,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다 장악을 했고, 이제 10위만 현대차가 장악하고 있다. 근데 현대차라는 것도 아마 수소차가 아니었으면 지금 10위권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야금야금 바뀔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걸 봐서 13년치를 봤더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시대가 원하는 주도주가 바뀌고 잘 나가는 업종이 바뀌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업종이 올지를 미리 예측해서 2024년에는 또 어떤 업종이 또 주도를 할지 그거를 미리 공부하고 미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끝물인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종의 끝을 알려가는 또 사양산업에 이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이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을 한번 싹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주가로 볼 수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뭐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은 순위를 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순위를 썼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